12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불거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로써 관련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승모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준표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홍 대표가 당시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증거 능력의 신빙성을 이유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승모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부인의 진술과도 모순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홍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또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후 홍준표 대표는 검찰에 대해 증거조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이완구 전 총리는 이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말해준다며 입을 모아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이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완종 리스트 2년 8개월 전 국내 정치권을 온통 뒤흔들었었는데 사건 경위부터 되짚어 주시죠. 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요. 지난 2015년 4월 당시 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가 그 수사 압박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좀 불거졌습니다. 네. 그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과 숨질 당시 그 상의에서 그 자신이 직접 쓴 친필 쪽지가 발견되면서였는데요.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당시 대전지검장이었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고요. 근데 이 수사 결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불기소했는데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그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국무총리직을 사퇴했던 이완구 전 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검찰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만 기소한 것을 두고도 참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불기소된 정치인들이 친박 계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 오늘 무죄가 확정됐어요. 네, 홍 대표는요. 지난 2011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부사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그 기소가 됐는데요. 네. 1심 재판부는 윤승모 부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그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윤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대법원도 오늘 2심 판결을 받아들인 건데요. 그 뇌물죄의 특성상 결정적 증거가 없고요. 그 경우 관계자들의 진술과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그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홍준표 대표는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홍 대표는 오늘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에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 검찰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네, 이완구 정 총리는 총리된 지 이제 70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사퇴를 했고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2월 그 국무총리에 올랐어요. 근데 성완종 전 회장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직접 자신이 3천만 원을 건넸다. 쫌픽백에 담아 선거 사무실에서 건넸다. 이렇게 이 전 총리를 지목하면서 식물 총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면서 무죄를 좀 항변을 했지만 네.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제기되면서 쫓기듯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 전 총리도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대법원에 깜짝 모습을 드러내서 검찰을 또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이 전 총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태산명동 서울필이라는 비유도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리스트에 적힌 대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무죄 받은 두 사람은 활짝 웃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하고 기업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0억 원대 공짜급여 지급, 470억 원대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롯데 총수 일가 5명과 경영진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95세의 고령 인정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경제계의 거목으로서 경영계의 거울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법질서를 지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계열사 자산을 사유지산처럼 처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비록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해도 범행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 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심의를 비춰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롯데 측은 재판부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입니다. 롯데가 왕자의 난으로 촉발돼 그룹 오너 일가 5명과 전문 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회장이 실형은 피했지만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롯데의 경영위기는 현실화됐습니다. 신 회장은 내년 1월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사건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넥슨 공짜 주식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지난해 법조계를 들썩거렸던 양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넥슨 공짜 주식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정주 전 넥슨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는 일부 뇌물죄가 새로 인정돼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형량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8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김정주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62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심에서 알선 수재죄만 인정한 부분도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김 부장판사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또 정운호 전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탈세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모든 영상기기에 촬영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CCTV 같은 고정형 촬영기기 설치만 촬영이 규제됐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못 찍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이 제정됩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드론으로 창문 밖에서 실내를 촬영하거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인터넷 등에 올려서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CCTV 등과 같은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만 규제를 하고 있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이런 이동용 영상기기까지 포함하는 일반법이 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제 스마트폰 안경 같은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제는 실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하는 물체에 붙여서 장비를 운영하는 것을 이동형 영상 장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카메라라든지 또는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안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과 같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네, 이동형 영상기기를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보아 처벌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기기를 운영하게 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와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겁니까? 예, 영상정보 주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를 처리한 자에게 영상의 삭제, 처리 정지 또는 영상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를 위해 영상정보에 대한 출처 확인 또는 열람 그리고 사본 교부 등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이 정한 사유 없이 열람, 출처 확인, 또 사본 교부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자, 그리고 삭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함부로 영상을 촬영하는 일, 꼭 법적으로 처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배려의 문화가 아닌가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상곤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40여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관계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해수부 감사관실은 10여 명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된 백종건 변호사의 법무부 이의 신청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백 변호사는 형 확정 후 5년간 등록이 제한되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재등록이 거부됐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법 해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